현재 일본에서 코로나 이후에 처음으로 격리 해제를 실시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면서 관광객 맞을 채비를 본격적으로 진행하는 국면으로 들어왔다는 소식인데요. 그 가운데 역시나 한국과 관련한 소식이 전해졌고, 한편 한국에서는 뜻밖의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누리꾼 가운데 기존과는 다른 기류가 형성되면서 일본에 대해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 모습도 나옵니다. 현재 일본 정부가 왜 이러한 조치에 들어갔으며 한국에서는 무슨 반응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일본 정부는 코로나 이후 이제 오미크론 시대로 접어들고 세계적으로 한풀이 꺾이면서 국경을 개방하고 일본 국가사업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관광을 개방하는 국면으로 가는 것입니다. 실제 일본 정부는 다음 달부터 외국인 관광객 수용을 대대적으로 재개하기 위한 준비 차원에서 이달 중 시험적으로 코로나19가 진정된 미국과 호주, 태국, 싱가포르 등 4개국에서 시험적으로 단체 관광객을 소규모로 받습니다. 이를 통해 관광객 관리 시뮬레이션을 할 방침이고, 그 이후 일본 정부는 다음 달부터 단체 관광에 한정해 외국인 관광객을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관광 목적의 외국인 입국을 허용하면 입국자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입국대 코로나19 검사를 일부 면제하는 방향으로 조율이 이뤄지고 있다고 요미우리 신문은 전했습니다. 단계적으로 국경을 오픈하면서 결국에는 관광객을 대거 받아들이는 국면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일본은 한국에 대한 정책을 따로 발표할 정도로 한국 관광객 모집을 신경 쓰는 모습인데요. 코로나 이후 한국은 비자가 있는 유학생이나 현지 주재원 등만 일본에 들어갈 수가 있었고, 기존의 90일 무비자가 양국 간에 효력 정지된 상황이라 부득이하게 일본을 가려면 비자를 발급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일본에서 한국에 관련한 발표를 하면서 조만간 비자 문제가 해결된다는 의견도 나오는데요. 일본 외무성은 한국에서 일본으로 입국하는 이들에 대해서 그간 적용하던 검역소장 지정시설에서의 대기 3일을 17일 오전 0시부터 없앤다고 16일 전격 발표하는 모습이 등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백신을 3회 접종한 경우 일본 도착 후 검역 당국에 의한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으면 격리를 면제받는 것입니다. 일본 후생성에 따르면 백신을 3회 접종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도착 후 7일 동안 숙소에서 격리해야 하지만 입국 3일째 이후에 실시한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아 이를 후생 노동성에 제출하면 격리가 해제됩니다. 점점 국경 개방의 폭을 높여가는 것인데요. 이에 따라 여행 업계에서는 곧 일본 여행을 재개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내다보는 국면인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이렇게 한국인 여행객 모집에 대해서 매우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현재 환율이 좋다는 것으로 관광객이 일본에 왔을 때 부담이 없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일본에서는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이 된다면서 2017년 당시 한국에서 700만 명 넘는 관광객이 왔는데, 그때 환율은 대략 1,050원에서 1,100원대를 기록했지만 현재는 980원가량으로 최근 3년 내로는 최저입니다. 금리가 상승되면서 엔저로 인해서 환율은 계속 내려가고 있고 당분간 이 추세는 지속될 것이라는 것이죠. 또한 유독 이 시점에 환율이 저렴하다는 것은 상당한 매력을 준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기도 합니다. 특히 코로나로 항공 슬롯이 50% 이하의 가동률을 보이고 유가 상승 등으로 여행 비용이 치솟는 상황에 환율이 상대적으로 약세인 국가들은 그러한 부담을 낮춰주기 때문에 여행 가기가 손쉽다는 것입니다. 반면 일본 여행업계에서는 엔저는 다른 분야는 몰라도 해외 여행업계는 큰 기회라고 강조하면서 일본 정부가 지나치게 방역을 엄격히 가져가니 빨리 풀어달라는 요구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엔저 효과를 충분히 보도록 국경을 개방하고 그중 한국 여행객을 적극 유치하자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을 더욱 주목하는 이유는 코로나 이후에 가장 많이 일본을 찾을 국가로도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인데 현재 다양한 코로나 이후 보복 소비 중에서도 해외여행 욕구가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통계적으로 아시아에서 일본에 가장 많이 방문한 국가는 한국과 중국으로 알려져 있는데, 여행이 오픈된다 하더라도 중국은 코로나 정책으로 인해서 국경을 오픈할 시점이 매우 늦어질 것이고, 반면 한국은 오미크론 정점을 지났고 한국 당국도 여행에 드라이브를 걸려고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일본 일부 채널에서는 내심 한국에서 가장 많은 여행객이 와 줄 것으로도 예상하는 것입니다. 본래 일본에서는 지난 한일 수출 규제 이후 관계 악화로 한국 관광객이 급속하게 줄어드는 시점이 있었는데, 그때도 한국인 안 와도 된다, 중국인이 온다 라며 별로 문제되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인 바 있지만, 중국 정책상 아무래도 가장 빠르게 교류가 있을 국가는 한국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정적으로 한국은 중국과는 다르게 과거 일본 여행 부흥기 때 지방을 많이 가준 국가이기도 합니다. 중국인은 도쿄와 오사카와 같은 대도시 중심의 여행을 선호했다면 한국은 일본 전역을 모두 다녀갔습니다. 일본 중앙정부는 항상 지방과의 각종 세수 문제로 재정을 분배해야 하는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한국 관광객은 지방의 세수 문제를 덜어줄 정도로 많은 관광객이 고맙게도 방문해 줬던 곳입니다. 일부 관계자는 당시 한국인들은 일본에 침체된 지방에 모세혈관 깊숙이 피를 돌게 한 셈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 실제 대마도 같은 경우에는
99%가 한국 관광객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잘 알려진 바 있습니다. 일본인조차 외딴 섬인 대마도에 가지 않아 한국에서 불매운동에 일자 대마도에 여행가서 도와주자라며 대마도 캠페인까지 벌였지만 막상 별로 볼 게 없는 대마도는 이제 여행업이 모두 고사 위기에 처했고 그동안 본업이었던 어업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며 배를 몰고 나가는 어부들도 목격되었던 것입니다. 대마도 시청에 따르면 한국 불매운동 이후 지역 경제가 휘청이고 다들 정부의 저리 대출을 받는 중이라며 한일 관계의 빠른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며 관련 사안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일본은 엔저와 인플레이션 등 경제 침체 국면이 매우 뚜렷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엔저라고 해서 과거와 같이 수출이 많이 되지도 않고 있는데 이는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워낙 컸기 때문입니다. 기시다 총리는 현재 일본 경제 침체를 가장 우려해 이번 영국에 방문했을 때에도 다름 아닌 기시다에게 투자하라며 키시다 인 인베스트먼트를 외치면서 아베노믹스에 이어 새로운 자본주의를 열겠다고 연설했습니다. 일본에 돈을 투자해달라고 하는 측면에서 한국 관광객은 매우 매력적인 고객인 것이요. 또한 한국은 방역도 타국에 비해서 잘하는 국가로 일본에서 내심 선호하는 것으로도 보입니다. 일본 언론은 오미크론 폭증 시 한국의 방역이 최악이라며 비판하는 모습을 연일 연출했습니다만 그건 한일 관계 악화로 인한 단순 비방이며 실제로는 한국 방역이 훌륭한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며 이렇게 관광객을 받아야 하는 국면에서는 한국이면 매우 준수한 국가로 분류한다는 것이 업계 설명입니다. 따라서 중국 관광객은 막힌 이상 통계상으로도 가장 많이 일본에 방문을 해왔던 한국 관광객이 절대적으로 일본에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일본에 대해서 지금까지와는 다소 다른 한국의 반응이 일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누리꾼들은 이러한 일본 뉴스에 관해서 크게 두 가지로 반응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 일부 누리꾼은 불매운동과 수출 규제 등으로 완강하게 일본행을 거부하는 것에 기류 변화가 생겼다는 쪽인데 이들은 일본과 한국이 비자 문제가 해결되어 공식적으로 여행을 오고 가게 된다면 막상 많은 여행객이 나온다는 것으로 실제 모두 투어, 하나 투어 등 국내 여행 업계에서는 일본과의 교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7월 이후를 예상하면서 홋카이도 등지에 전세계를 띄우고 관련 여행 상품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막상 일본 여행 상품이 수요가 폭증했고 일본 여행 관련한 문의가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아직 무비자 입국조차 제대로 논의가 안 된 상황에서 많은 이들이 적극 일본 여행을 계획하고 있으며 본격적으로 항공편과 비자가 해결된다면 훨씬 많은 인원이 일본으로 갈 것으로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일부 누리꾼들은 최근 포켓몬빵 열풍에서도 보았듯 사실상 불매운동이 많이 약화되었다는 의견이고 여기에 2-3년간 거의 여행을 못 간 사람들이 많고 한국과 가깝고 엔저인 일본이 선호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기존에 일본에 거부감을 가진 사람들도 별로 선택권이 없지 않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미주 유럽에서는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아시안에 대한 차별이 급격하게 늘어난 상황이라 선호도가 크게 떨어졌으며 치솟은 환율도 그렇고 장거리 비행은 항공권도 훨씬 비싸다는 것이죠. 여기에 한국인이 많이 갔던 가까운 홍콩, 마카오, 중국 등은 한참 뒤에야 국경이 개방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비용이나 거리 편리함 등 그중에 고르다 보면 자연스레 일본에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본 불매운동 등의 맥락을 떠나서 해외여행 자체에 대한 목마름이 더 큰 사람도 많다는 주장입니다. 개인 소비 성향에 대한 차이이지 그것을 굳이 내국으로 치부하면 안 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많은 누리꾼은 여전히 일본 여행은 절대 갈 수 없으며 코로나는 물론이고 여러가지 일본과의 문제가 있기에 안심하고 일본에 갈 수 없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한국인이 일본에 가장 많이 방문한 2017-18년에는 각종 사건 사고도 많았는데 대마도 같은 경우에는 많은 상점에서 한국인은 받지 않는다며 거부를 하는 모습도 있었으며 일부 음식점에서는 와사비 테러, 한국인 이름을 총으로 표기하며 차별 대우를 한 바 있습니다. 한국에서 일본 관광객에 대한 테러는 거의 없었지만 일본에서는 심심치 않게 한국인이 당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최근까지 외교 문제로 그야말로 역대 최악의 한일 관계가 지속적으로 연출되고 있으며 수출 규제도 해제되지 않은 마당에 기분 좋으려고 여행 갔다가 봉변을 당할 수도 있다는 의견입니다. 한 누리꾼은 불과 작년 도쿄올림픽 때에도 한국은 일본 정부에 대놓고 차별을 받았다고 지적하며 그러한 혐한 성향이 사회 전반적으로 더 퍼져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꺼려진다는 의견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일부 누리꾼들은 방사능 문제에 대해서 여전히 우려하며 관광객은 더 조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후쿠시마산 농수산 식품 등이 여전히 광범위하게 유통되고 있는데 한국은 여전히 수입 금지 국가이며 이런 상황에 일본에서 그러한 먹거리를 구분해내기 매우 어렵기 때문에 꺼려진다는 것입니다. 다만 업계에서는 코로나 이후 일본 여행은 2019년 수출 규제 당시와는 온도차가 느껴진다 말하면서 불매운동으로 90% 이상 여행객이 감소했던 당시와는 다르게 한국 여행객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일본은 국경을 오픈하고 한국인 격리도 없애며 여행객을 맞을 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에 대해 의견이 갑론을박으로 갈리나 여전히 우려의 시선이 크게 작용하는 모습입니다. 트래블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